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이경연입니다. 아지트 쪽으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어제 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두껍지 않고 한 손에 딱 쥐기 좋은 그런 두께여서 잡고 읽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 저번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목은 인생의 겨울이 남긴 것들, 암은 씨앗이고 꽃이고 열매였다. 앞부분 제가 두세 꼭지 오늘 읽어드리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책 펴고 어떤 취지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앞쪽 두세 꼭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인생의 겨울이 남긴 것들, 암은 씨앗이고 꽃이고 열매였다. 이경연 지음 나눔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 표지는 친구들도 많이 좋아해 줬는데 저도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출판사 편집부장님께 제가 트레킹을 좋아하고 그래서 겨울 숲이 보이는 그런 풍경인데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드는 그런 이미지로 표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반영을 해주셔서 제 눈에는 딱 눈에 들어와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저자 소개가 있는데요. 2017년 유방암을 진단받고 수술만 한 후 병원에서 제시한 항암과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요법을 다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자연치유 요법들로 8년 차인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각각의 암을 경험한 두 그룹의 치유 공동체와도 안전하게 동행하고 있다. 이미 수없이 알려진 암의 자연치유법들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우리 삶에 닥친 불행과 고통을 어떻게 대할 때 그 고난이 선물이 되는지에 대해 나아가 나쁜 일에 나쁜 일만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전하고 싶어 이 글을 시작했다. 삶에 던져진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드는 마법까지 알아챌 수 있다면 독자에게 선물이 될 것이다. 2017년 9월 내 안의 꿈있지 출간. 같은 해 12월 유방암 수술 후 병원에서 제시한 항암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요법을 다 받지 않고 자연치유 시작. 숲의 설사, 생태 안내자, 치유 공동체 따동 꿈독, 맨발 걷기 모임, 오구 맨발러스와 동행. 아래는 이메일, 블로그, 유튜브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제가 책 쓰기 전에는 이런 저자 소개를 출판사에서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내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을 다 저자가 써서 보내는 거였고요. 이 소개도 제가 썼고요. 보도 자료들도 저자가 다 써서 출판사에 보내는 거였습니다. 책값은 12,000원이고요. 요즘 책값 엄청 비싸죠. 그런데 좀 얄팍하니 그래서도 더 그랬을 텐데 착한 가격이고요. 인터넷 구매를 하면 10% 할인도 되어서 1,8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 분께서 추천의 글을 써주셨는데요. 맨 첫 번째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장님이시고 2달 안에 아픈 곳이 나아지는 맨발 걷기의 기적,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저자이신 박동창 회장님의 추천의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을 자칭 맨발 걷기 전도사라고 소개한다.
2017년 12월 유방암 수술 이후 병원에서 권한 항암, 방사선, 항호르몬 치료들을 다 받지 않고 처음부터 자연치유의 길로 들어섰으며 8년 차인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그 중심에 신앙과 맨발 걷기가 있었다고 전하는 저자는 암 진단을 받은 누구에게나 이 두 가지를 전하려고 애써왔다. 맨발 걷기가 기적이 되는 메커니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 기적을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으로 풍성히 누리는 저자를 통해 맨발 걷기를 처음 전한 사람으로서의 보람을 크게 느낀다. 앞으로도 맨발 걷기의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생생히 전하는 희망의 증거가 되어주리라 기대하며 암 진단을 받았거나 건강을 잃게 된 누구에게나 저자의 희망 가이드 스토리를 읽어보시라 적극 권하는 바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이버 카페 주마니아 자연치유학교 운영자이시고 말기암 진단 10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자이신 주마니아님의 추천사입니다. 암은 진단받은 환자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다. 이 책은 저자 스스로 말하듯 감수성 넘치는 평범한 한 개인이 마주한 암을 회피하지 않고 암을 알아가고 자연치유를 이해하고 실천하며 격정적으로 암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지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암 환우분들께 희망이자 온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책이다. 무엇보다 암을 단지 극복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암의 의미를 깨달아 자기 성장 전환의 기회로 삼았다는 점은 참으로 놀랍다. 암을 진단받고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책 안에 가야 할 방향과 답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이 책부터 읽어보실 것을 권한다. 이렇게 고마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추천의 글은요. 한국 코치협회 전문 코치이며 감사행성 코치이고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 감사행정 실천 노트 저자이신 이진희 작가님의 추천사입니다. 감사행성은 감사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성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따동 치유공동체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작가님이십니다. 2010년 7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을 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암이지만 감사하며 잘 살아가는 저자였다. 저자는 나의 꿈길이자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었다. 그렇게 우리의 따스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그녀가 치열하게 배우고 실천한 알미 삶이 되어 꽃과 열매를 맺은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서 감사하다. 암을 씨앗 삼아 기적으로 바꿔낸 그 여정을 통해 삶의 희망이 다시 시작된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저자는 당신에게도 따뜻한 손을 내민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당신과 가족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책이다. 이렇게 추천의 글을 써주셨습니다. 세 분 다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고 추천의 글을 써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프롤로그 읽어드릴게요. 왜 제가 이 책을 썼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남긴 지혜를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 겨울에는 지혜를 얻게 되며 겨울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에게 그 지혜를 전해줄 책임이 있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먼저 윈터링을 겪은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라는 책에서 가져온 인용문이고요. 캐서린 메이 작가 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을
오디오 낭독글로 처음 들으면서 정말 많이 와닿았던 내용이어서 제가 프롤로그 인용글로 가져왔습니다. 2017년 12월에 우연히 한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1기 판정을 받았다. 크기로는 1.9cm여서 2기를 바로 코앞에 둔 상황이었다. 그때는 첫 책 내 안의 꾸미찌를 막 펴낸 때였고 저자 강연회를 며칠 앞두고 있었다. 조직 검사를 하면서 암세포들을 이미 건드려 놓은 상태라 금방이라도 수술을 하지 않으면 마구 퍼져나갈 것 같은 불안감에 저자 강연회를 펑크내는 초유의 사태를 빚으며 서둘러 수술을 받았다.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의 두려움과 혼란은 몇 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날 느닷없이 내 삶으로 뛰어든 암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중압감에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갖게 된 막연한 불안이 뭉쳐진 감정 상태였던 걸로 기억된다. 수술 후 내가 겪은 혼란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심한 멀미를 하다 어느 버스 정류장에 급히 내려 기어코 토하고 난 후 눈에 보이던 세상처럼 세상이 온통 뒤집어져 보였고 어느 외딴 행성에 혼자서만 내려선 듯 낯설고 두려웠었다. 평온하고 아무 일 없는 사람들의 삶에 자꾸 낯가림을 하던 그 시간들이 얼마 전 같은데 세월은 내게도 화살과 같다. 의아한 점이 있다. 출발은 분명 황량한 겨울이었는데 왜 지나온 날들이 온통 소풍길로만 느껴질까? 화살 같은 세월이 부리는 마술 같지는 않다. 그 겨울이 남긴 지혜를 전해야 할 책임이 기꺼운 이유이다. 암은 어느 누구의 인생에서나 혁명이다. 삼성병원 어느 젊은 의사의 선언을 어느 날 앞산에서 내려오며 영상으로 들었다. 들은 그대로 그 일은 내 인생에서도 지진이고 혁명이었다. 인류사나 한 국가에 일어났던 혁명만큼이나 한 개인의 인생사에 닥친 혁명도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절절한 기록들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삶을 다시 살게 하는 소중한 정보들이 될 수 있다. 어느 누군가의 건강과 삶을 돕고 일으키는 희망도 될 수 있다. 나 또한 유방암 수술 후 지금까지 병원에서 권한 항암과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요법 없이 자연 치유법만으로 8년째 건강을 지켜가고 있는 방법과 지혜들을 어느 누군가가 SNS상에 남긴 정보들과 여러 책들을 통해 알고 깨닫게 되었다. 깨닫게 된 것들을 내 삶으로 가져와 순하게 살아냄으로써 지금의 평안과 감사를 기적처럼 누리며 살 수 있게도 되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내게 일어난 일들과 그 과정들을 글로 써서 남길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당신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블로그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여 남긴 적이 있다. 첫 번째, 내가 추구하는 가치로 나와 내 주변이 함께 행복한 것. 두 번째, 간절한 소망이 이끈 성장의 결과를 감사로 확인하는 것. 세 번째, 내가 이룬 것으로 누군가의 길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 그 기록들이 이렇게 뚜렷한 내 삶의 소명이 될 거라 확신하며 쓴 것 같진 않다. 그렇게 물으니 잠시 고민하다 이렇게 써서 남겼을 것이다. 일정 부분 수정의 필요성도 느낀다. 모든 기록은 길을 낸다. 나는 이 나이까지 살며 그 신기한 경험들을 여러 번 했었다. 이 기록 또한 어느 날부턴가 제 길을 내기 시작했다. 위에 기록한 세 번째 소명에 대해 나는 이 기록들이 낸 길을 따라 그 증거가 되길 원한다. 나와 같은 일을 겪게 된 사람들의 희망의 길이 되고 싶다. 단 이 책의 기록들은
지극히 평범한 한 개인의 경험에 대한 기록이고 수많은 치유 사례들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고유하기 그지없는 하나의 예시임을 밝혀둔다. 참고하거나 적용하거나 좌시하거나의 판단과 분별은 개개인의 몫이다. 나도 그렇게 내 분별과 판단, 선택에 따라 여기까지 안전하게 왔다. 내 인생의 겨울이 내어준 지혜들을 밝은 눈으로 알아보고 삶으로 잘 살아낼 수 있어 다행하고 감사하다. 모든 겨울은 반드시 지나간다. 나무들은 매서운 겨울을 나며 봄을 품은 잎눈과 꽃눈들을 피워낸다. 매 겨울마다 나무들은 그 겨울 끝에 봄이 매달려 있음을 잊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고운 눈들을 품고 해마다 닥쳐오는 북풍 한설을 끝까지 견뎌낼 길이 없을 것이다. 아니, 그 꽃눈과 잎눈들이 피워낼 고운 꽃들, 꽃보다 어여쁜 잎들, 그것들이 맺을 열매의 길까지를 훤히 내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 길은 겨울이 품었던 겨울눈으로부터 시작된다. 겨울이라는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 꽃을 피워내는 나무는 없다. 내게도 일어난 일이다. 내 인생의 겨울로부터 시작된 황량했던 길이 파릇한 봄길을 만나 무성한 초록의 숲길로 이어졌고 열매와 씨앗의 계절에까지 가 닿았다. 암은 지금의 나를 키워낸 겨울눈이었고 꽃과 열매였고 씨앗이었다. 그 지혜의 씨앗을 나누어야 할 책임도 남겼다. 나무들에 지지 않아 다행이다. 겨울을 나는 지혜, 겨울을 살아내며 얻게 된 지혜들을 나무가 매달 열매만큼은 아니어도 힘껏 적어 남기고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 나 먼저 윈터링을 겪은 사람들이 남긴 지혜에 귀 기울이는 책임을 겸허한 마음으로 대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어 감사하다. 그 순환을 이어 이제 또 하나의 선택지를 세상을 향해 내민다. 선택지에서 나아가 지극히 나다움에서 창조된 데이터들이 포함된 치유일지요, 성장일지로서의 기록들이다. 나여서 딱 나답게 나를 꼭 닮은 데이터들을 이미 있던 선택지 위에 덧입히게 되었고 삶으로 살아낸 값이어서 결코 허황될 수 없다. 모범 답안이 되거나 참고사항이 되거나 그도저도 아니거나를 만들 출발점은 책임에 대한 각자의 분별과 선택이 될 것이다. 이 선택지가 부디 귀 기울일 만한 지혜에도 이르길 욕심내어 소망해본다. 각곡지 맨 마지막에는 제가 읽어왔거나 공부했던 책들에서 제 마음에 남았던 기록들을 다 불러와서 제 책에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올 사랑, 정혜윤님의 글에서 가져온 한 줄 글인데요. 비극을 겪은 후에는 비극적이지 않은 결말을 만들어내야 한다. 제 가슴을 울렸던 한 줄입니다. 차례가 나오는데요. 챕터 1의 제목은 어느 날 낯선 별에 내렸습니다. 챕터 2는 낯선 별 여행자가 하는 말, 챕터 3는 인생의 겨울이 남긴 것들,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 당신은 세상에 무엇을 주고 있나요? 오프라 윈프리가 독자들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에필로그의 제목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요. 제가 아프고 나서 제 삶에
뭐라고 할까요? 이 말씀대로 남은 삶을 잘 살아내고, 제가 묘비명을 세운다면 제 묘비명에 쓰고 싶은 그런 말씀이어서 기록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삶을 제가 살아왔고 현재도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제 소명이 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챕터 1의 첫 번째 꼭지 돌아가지 않겠다까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꽃잎 하나, 바람소리 하나, 노을빛 하나에도 마음이 일렁이는 사람이다. 무턱대고 감동도 잘하는 사람이다. 지금은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 장성남. 그런 날은 죽는 날까지 결코 잊지 않으리라 믿어지는 가녀린 감성의 한 중년 여자에게 어느 날 난데없이 붙여진 암 환자라는 이름은 짐작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두려움과 혼돈이 차츰 흐려지고 질서 또한 찾아오기 시작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극강의 마음력을 지닐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신앙이 있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치유자이시며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없이는 한순간도 자유할 수 없었다. 한순간도 재발과 전이라는 괴물 앞에 두려움으로 떨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도 없다. 이 기록들을 통해 나는 다음과 같은 얘기들을 전하기 원한다. 하나, 어떤 사람이 자연치유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될 것이다. 자연치유의 이론과 지식에 대해 다룬 책들은 많고 많다. 다시 말해 정보는 차고 넘친다. 그 차고 넘치는 정보와 지식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삶으로 가져가 살아내는지가 치유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다. 이미도 많은 치유 사례들에 더하여 또 하나의 고유한 치유의 예시와 데이터로서 읽힌다면 보람될 것이다. 둘, 따라서 그 자연치유 과정의 주체는 나다. 병원은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지혜롭게 활용한 후, 잠시만요. 오늘 바람이 엄청 불어요. 종국에는 치유적합적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치유적합적 삶을 실제적 삶으로 살아내어야 한다. 그와 같은 분별과 판단, 선택과 행함을 이끄는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자연치유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다. 그것으로부터 온전하고 균형 잡힌 치유가 시작된다. 따라서 암 환자가 되었다면 진지하게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 공부가 지혜와 확신으로 다져지고 알미 삶이 되도록 이끌 것이다. 셋, 내 몸은 경이로울 만큼의 자연 치유력과 회복 탄력성을 가진 최고의 명의이며 비교 불가의 힐러 또한 내 안에 있다. 이 사실에 대한 인식과 확신 또한 자연 치유 여정의 핵심이다. 넷, 암의 치료, 증상 치료, 암의 치료가 아닌 치유, 원인 제거는 방법론에 앞서 자연치유 철학으로 완성된다는 사실. 암의 발생과 치유 메커니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후 그 지식과 지혜를 삶으로 가져와 성실하게 살아내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자연치유 철학이다. 그렇게 지속된 삶을 통해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진다. 암은 죽음을 예고하는 병이 아니며 치유적합적 조건과 환경만 갖춰주면 치유에 이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 누구도 아닌 수술 후 8년 차에 이른 내 삶의 증언이다.
5.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니며 치유적합적 마음 습관과 생활 습관, 환경과 선택에 의해 변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유전자 변질의 끝판왕인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후성유전학. 6. 암은 생활습관병이고 전신성 질환이다. 그런 암을 다스리는 오래되고 검증된 치유 습관들이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나쁜 일에 나쁜 일만 있지 않으며 나쁜 일이 좋은 일 되게 하는 마법이 있다는 사실. 이 얘기들은 유방암 수술을 받은 다음 해인 2018년부터 차례로 쓰여졌다. 중간에 멈추기도 하며 출간이 이렇게까지 미뤄진 이유는 출간 스트레스에 대한 염려가 가장 컸다. 첫 책이 출간되던 해 12월에 유방암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첫 책의 초고를 쓰는 과정에서 종종 가위에 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다. 과연 출간이라는 과정까지를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가능한 일일까? 등의 중압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그 이후 퇴고와 투고 과정, 출간 이후 출판사 주도의 저자 인터뷰, 홍보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도 낮밤을 거꾸로 사는 무리를 이어갔다. 특히 매일경제에 이 작가의 숲길 N이란 주제로 칼럼 10꼭지를 연재하는 과정에서는 10꼭지 다를 날밤을 꼬박 새가며 썼던 기억이 생생하다. 50대 중반의 나이로 날밤을 꼬박 새는 일이 너무 힘들게 느껴서 다음 꼭지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에 다짐을 하는데도 어찌하다 보면 꼭 그렇게 되었었다. 밤만 되면 초롱초롱해지는 내 오래되고 못된 의식의 흐름을 어찌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암세포는 최소 0.5에서 1cm 크기가 되어야 검사상에 잡힌다고 한다. 그 크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8년 가까이 된다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어떤 강의들에서는 10년에서 15년 가까이라고도 들었다. 책마다 의사들마다 조금씩 달랐던 걸로 기억된다. 그러니 그 몇 개월 동안 그 모든 일들이 내 몸속에서 일어난 건 아닐 것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몇 달 동안 그런 무리를 이어가지 않았다면 그 뿌리가 그 시기에 발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암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 결과라는 내용의 강의도 여러 번 들은 기억이 있으니 언젠가 더 나이 들어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해 12월에 난데없이 내 삶으로 뛰어든 암이라는 불청객을 맞이하고서도 바로는 그 배경들에 대해 원인들에 대해 알지 못했다. 많은 책을 읽고 강의들을 듣고 공부한 후에야 깨달을 수 있었다. 내 경우를 절대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내용이 다르고 몸과 마음을 이루는 형질과 상태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그런 세월을 살았고 그런 결과에 이른 사람이다. 그 점이 자꾸 내 마음을 붙잡았다. 절대 전철을 밟지 않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 이후의 상황들을 헤쳐가야 하는 나를 든든히 믿을 수가 없었다. 예전에 내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였다. 다행히 날밤을 자주 새지는 않지만 저녁 시간 이후에 주로 글이 써지는 건 여전하다. 첫 챕터와 두 번째 챕터에서 스토리로 이어지는 부분은 수술 다음 해에 대부분 쓰여졌다. 집 앞에 있는 산을 매일 오르내리며 양지 바른 숲길에 멈춰 서서 주로 썼다. 그 이후로 7년 차에 접어들어 쓰여진 세 번째 챕터와 출간에까지 이른 과정이 길어졌다. 어쩌다 보니 중증 환자로 등록되어 국가의 혜택을 받았던 5년이라는 기간을 훌쩍 넘기게도 되었다. 첫 관문을 안전하게 통과한 기쁨에 더해 이제는
오히려 이 치유와 성장의 기록들을 펴낼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게 된 듯하여 그 의미도 담게 된다. 수술한 다음 해에 첫 초고를 쓰기 시작하여 이어가던 때의 나와 8년째를 살고 있는 지금의 나는 여러모로 다르다. 그때 썼던 내용을 고쳐야 해 하나 싶은 부분도 있다. 고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대로 가져온 이유는 그때 당시에 내가 나름으로 소중하다고 느껴져서이다. 조금씩 변화해간 과정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도 의미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기록들은 치유의 기록일 뿐 아니라 성장의 기록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퇴보의 기록일 수도 있다. 햇살이 따사로이 비쳐드는 숲길마다 멈춰서서 그 기막힌 마음을 글로 풀어내어야만 숨이 쉬어지던 비실댔고 병색이 완연했으나 그 마음의 심지만은 나름 굳었던 낯선별 여행자를 이제 불러낸다. 언젠가 지구별에 다시 꿋꿋이 서서 그 별에서의 여행기를 세상 속으로 담담히 불러낼 날이 올 줄 알았다. 간절히 그리고 꿈꾼 것들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는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들을 관통하며 그 시간 속의 모든 일들을 몸과 마음으로 오롯이 겪어낸 나는 이전의 나와 다르다. 아니타 무르자니는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꼭 그대로 했을까? 그녀가 빼먹은 한마디를 보태야겠다. 오늘의 나는 더 좋다. 발효된 시간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모든 경험은 선물이다. 여기에 와서 삶을 경험하기로 우리가 선택한 것이니 말이다. 이제와 돌아보건대 나는 암을 알았던 것조차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겠다. 그것이 있어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아니타 무르자니. 수술하고 초기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여러분께도 권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는지를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꼭지부터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던 그 상황부터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저희 앞산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베어졌는데 저 아래가 제 아지터였어요. 저기에서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제 첫 번째 책 내 안의 꿈있지를 읽어드렸던 그때가 벌써 8년 전이네요. 8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정말 훌쩍 지나간 것 같은데요. 다시 두 번째 책을 쓰기까지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고 그때와는 다른 그런 제가 되어서 여러분께 두 번째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좀 이상하고 예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